안녕하십니까, 김이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림백화점 계약자 관련 전체 민사소송 관련해서 우리 계약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주장한 내용, 그 다음에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8 가합 111671 사건, 우리 김명땡님하고 한 분이 이렇게 최초로 우리 계약자 관련 분양대금 관련 소송을 최초로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2018년 9월 28일자에 접수해가지고 판결이 2019년 7월 23일 나가지고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0개월이 걸려서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약자 두 분이 주장한 것은, 물론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L땡땡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최초로 이제 두 분이 우리 계약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주장한 내용이 뭐였는 거니? 우리 대주는 재소전 화해 조서의 기재 내용과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등을 고려하면 우선 수익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사업 시행자 내지 분양자 지위 및 그에 수반하는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인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건물법 적용 대상이니까 대출 채권보다 우선 정산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상대방은 어떻게 주장을 또 했는 거니? 먼저 대주입니다. 대주 채권 인수한 회사. 시행사로부터 사업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해 조항은 사업 약정, 대출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지고 또 시행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주장은 건축주 명의 변경만으로 사업의 사업권, 분양자의 지위가 본인들한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대주가 또 주장한 게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다섯 번째로 또 주장한 게 분양사업자 명의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양식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행사 인감 도장만 찍혀 있지 아무 내역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 시행자 내지 분양자 지위 및 수분양자와의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대주가 인수하기로 의사를 대에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근거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판단을 재판부 했는데 어떻게 했는 거니? 재판부 판단은 사업의 사업권 일체를 대주가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소장 부본의 송달로부터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할 때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그 분양대금을 돌려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 시행사가 대주로 이전됐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2018년 9월경 신탁사가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 공매가 완료되어 매각대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이때는 이제 접수를 2018년 9월 28일 날 했고 법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는 부동산을 우리 사업지 부동산을 공매 공고하겠다는 사실만 있었지 이게 매각되어서 매각대금이 마지막에 이제 공매 공고 해가지고 우리 아땡땡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전에 어떤 소송이니까 지금 그런 어떤 매각대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니까 우리 계약자가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없다. 그래서 기각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초로 진행한 우리 계약자 소송은 이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2019년 7월 23일 날 이렇게 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10개월 만에 이제 내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2019 가합 520306 송땡땡의 총 5명이 이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신탁사를 상대로 했는데 2019년 4월 2일 날 소를 접수를 시켰고 그 다음에 판결은 2020년 1월 9일 날 나가지고 9개월 만에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또 거기에 대한 또 판결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법무법인은 우리 원고 측 계약자 소송 대리한 법무법인은 L땡땡입니다. L땡땡. 우리 측이 계약자가 주장한 내용은 뭔 거니? 중원이 백화점을 직접 양수함으로써 사업 시행자 내지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금 딱 겉으로 보니까 대주 니네들이 지금 전부 사업 시행자로서의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니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이행 지체 및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시땡땡 풀땡땡에서 중땡땡으로 이렇게 변경됐으니까 니네들이 사업 시행자 역할을 좀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 사업주가 우리가 분양대금 납부해서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니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공사도 않고 지금 이행 지체도 될 뿐더러 이행 불능이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 분양대금 납입한 거를 달려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주장은 마찬가지로 건부법 적용 대상이므로
대출 채권보다 우선 정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그 재판부 판단은 우리 그 대주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주가 사업 시행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김땡땡 우리 2018 가합 111671 사건에 대해서 판결 났듯이 거의 비슷하게 2019년 4월 2일 날 접수해서 진행하고 9개월 만에 이렇게 끝났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참조해서 아마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판단, 화해 조항은 사업 약정, 대출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지고 또 시행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 시행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또 대주에 대한 판단은 시행사하고 또 시행사 또 연대 보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서는 시행사의 대주에 대한 채무의 면책 사유이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원래 최초에 우리 농땡땡한테 PF 자금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사가 농땡땡한테 이렇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땡땡의 채권을 대주 중땡으로 채권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2018년도에 합의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주 명의 변경 허가할 때. 그리고 20억 받고 50억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 계약자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지 건축주 명의 변경하고 해서 자기네들이 채권 해소하는 방법으로 했을 뿐이지 사업자의 지위를 내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고 단지 채무에 대한 면책 사유로 그렇게 합의해 준 것이다. 건축주 명의 변경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대출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공매를 통하여 배당금을 받을 것인지 사업 시행자 지위를 양수하여 개발 이익을 얻을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허가관청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업권 양수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판단이 신탁사가 2018년 9월 17일 공매한다고 공고한 뒤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매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대출을 해소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맞죠? 좀 겉으로 딱 보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계약자가 주장한 게 맞지 않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가 이제 우리 신탁사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 거니? 사업권 일체를 우리 대주가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자동으로 소장 부분의 송달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돼야 이제 분양계약도 해제가 됨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업권 일체를 인수했다는 걸 주장만 할 뿐이지 증거를 제시 못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판단은 2019년 6월 20일 경에 우리 VN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사업 공매를 통해서 인수한 회사 계약금만 납부하고 그다음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계약 해지된 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부의행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 대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계약자들이 주장이 VN 땡땡으로부터 매각 대금이 전부 들어왔으면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매각 대금을 전부 받았다는 전제 하에 청구를 해가지고 그게 뭐 계약 해지되고 몰치만 계약금 몰치만 됐고 계약 해지됐기 때문에 이게 주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제 2019 가합 534794 이 사건인데 이때는 이제 우리 그 김길땡 하고 총 7명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위를 제기했고 2019년 5월 27일 날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은 2020 2월 22일 날 8개월 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도 물론 패소를 했죠. 여기에 대한 또 판결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찬가지로 이제 소송 진행한 데는 이제 L땡땡입니다. 법무법인은 L땡땡. 여기서 이제 2019년 5월 27일 날 소장을 접수하면서 주장을 어떻게 했는 거니? 거의 뭐 같은 법무법인에서 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장이 거의 뭐 동일합니다. 사업 시행자 내지 분양자 지위 및 그에 수반하는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인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누가? 대주가.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주장은 마찬가지로 건국법 적용 대상이므로 가장 먼저 정산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판단을 또 어떻게 했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판단을. 우리 그 대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거의 뭐 앞선 두 사건과 비슷합니다. 판단이 비슷한 시기에 소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똑같은 또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계속 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또 주장도 비슷하게 했고 해서 판단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단은 뭔거니? 대주에 대한 판단은 사업 시행자 내지 분양자 주의 및 수분양자와의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대주가 인수하기로 의사를 대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 화해 조항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하여 사업의 사업권 또는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서 백화점 분양자의 지위가 대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판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단은 또 대주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은 담보를 실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변경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분양사업자 변경 신고서나 분양사업자 명의 변경 동의서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분양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대주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단, 대주의 네 번째 판단,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랑 제1호는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함으로써 분양자의 지위도 당연히 이전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건축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 분양 계약에 건축법이 된다고 또 단정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분양 계약의 그 건축법이 이게 충분히 주장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판단.
우리 그 신탁사가 2018년 9월 17일 공매한다고 공고한데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매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대출 훼손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 뭐 비슷한 시기에 그 접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또 판단이 또 그대로 하니까 한번 그 선행 판단이 내려지면은 어렵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주장하는 것도 뭐 이렇게 보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똑같은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다 패소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판단, 대주가 각 분양계약상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대주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좀 증거를 제시 못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탁사에 대한 판단 첫 번째는 대주가 사업권 일체를 시행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소장 부분에 송달로서 시행사와 체결한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또 판단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 신탁사에 대한 2019년 6월 20일경 VN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 대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더 나아갈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나 근거가 주장하는 근거가 뒷받침 못해서 또 패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심에서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제 패소를 해가지고 다시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심을 이제 이렇게 2019나 2038 183 김명땡에 이렇게 또 했는데 2019년 8월 30일 날 접수해가지고 판결이 9개월 만에 났습니다. 판결이 9개월 만에 났는데 거기에 대한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 항소심은 뭐 간단히 났어요. 뭐 어떤 복잡한 게 아니고 1심의 판단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만 추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무엇을 이렇게 판단한 것이니 세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1심의 판단에다가 그걸 다 인용을 했고, 그러니까 1심 판단을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항소심 재판부도. 거기다가 이제 첫 번째 사항이 뭔 거니? 대주가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송달로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해제로 인한 원고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히 1심 플러스 세 가지만 딱 표시를 하고 항소심 진행을 간단히 그냥 패소 판결을 또 기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2019나 항소심보다 먼저 또 접수는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우리 2019 가합 530884 우리 정땡땡 47명이 또 소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2019년 5월 13일 접수했는데 판결은 2020년 7월 9일 날 나가지고 14개월 만에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접수는 우리 김땡땡 항소심보다 먼저 했는데 판결은 약간 더 딜레이 돼서 했습니다. 또 이 판결문이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 사건이 제일 심도 있게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이제 법무법인이 열땡땡인데 그동안 하나, 둘, 셋, 네 건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좀 쌓였겠죠. 노하우가 좀 쌓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원도 많고 47명이나 됐으니까 47명이나 이제 접수해서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전에 내가 만들었던 그 시업을 또 우리 내가 회장으로 추대를 해서 허락해서 그 회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이렇게 그 진행 과정이나 좀 내용을 좀 알았겠죠. 그래서 주장을 좀 많이 했어요. 주장을 어떤 걸 하는 건지 주장을 벌써 대충 내가 쫙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9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자, 첫 번째 주장은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시행사로 표시하였다. 그러니까 대주가 사업 시행자라는 것을 입증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 건물법은 건축주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인데 대주는 건축주 명의 변경을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법을 확대 해석해서 이제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장,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대주가 사업 시행사로 된다는 내용의 처분 문서를 받기도 했다. 네 번째 주장, 사업 시행자 내지 분양자 지위 및 그에 수반하는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인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또 다섯 번째 주장, 분양 호실 인도 시기는 2012 4월경인데 현재 사업은 중단되어 분양 호실 인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어서 분양 계약을 해제를 통지하며 분양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양 계약 해제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여섯 번째 주장, 신탁사에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근거한 분양 대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이렇게 앞서서 이제 세 사건이 그 1심에서 패소하다 보니까 건물법에 의해서 이렇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그 주장한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받아들이지 않은 주된 이유가 대주가 사업 시행사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더 새롭게 주장을 한 게 이제 이때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근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한다. 이때부터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주장, 건축법에 따라 신탁을 정산할 때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 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해야 한다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주장. 이게 건축법만 있고 그냥 한 것이죠. 내가 이제 처음에 2009년도 내가 호주로 오기 전에 이거는 건축법 대상이다 내가 하고 막 했죠. 이야기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건법 대상이다 해서 막 주장을 더 이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건법 주장을 하려면은 사업 시행자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 주장, 사업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되니 VN 멀치금 154억은 다른 채권 및 수익권자보다 우선하여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는 이제 이때 소를 진행하고 할 때는
이제 부인하고 계약이 완전히 해지되고 그 잔금을 납부 안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제 몰치했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금 몰치건에 대해서 정산해 달라 이런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주장,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은 신탁 사무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데 사업약정 제10조 제5항 나목에 따르면 중원은 단독으로 신탁사의 사업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신탁 사무 처리 비용입니다. 이 사업비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이 근거에 의해서 돌려달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서 반환해 달라는 것이고 추가로 된 게 그다음에 또 이제 사업비 지급을 요청을 이제 또 추가했습니다. 이때 이게 주장을 많이 했어요. 이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장을 이제 우리 계약자들이 이제 했는데 이제 상대방은 주장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그 계약자들의 주장을 반박을 했냐?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그 대주에 대한 주장입니다. 첫 번째 주장 대주가 어떻게 주장하는 거니?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주장, 백화점 모집 시기에 비추어 거무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제 거무법 적용 시기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주장이 전에 이제 우리 그 2018 이 사건 이 네 개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 무조건 거부법 대상이다. 그러니까 반환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 패소했잖아요. 확실한 어떤 근거를 주장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패소한 이유가 우리 사업 약정에 이 약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광고도 했고, 광고도 2004년 9월 달에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주장을 이때부터 이렇게 다툼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모집 시기에 비추어 근무법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약정 신탁 변경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건물법이 예정하는 신탁 계약과 대리 사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건물법 적용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각 계약이 또 건물법의 신탁 계약과 대사무 계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대주에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또 반해서 우리 신탁사 주장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주장이 신탁사 주장입니다. 백화점 모집 시기에 비추어 건물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업 약정 신탁 변경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건물법이 예정하는 신탁 계약과 대리 사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신탁사 주장, 사업 약정은 수탁사인 무궁화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사업 약정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주장, 중땡땡이 시행사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대주의 동의가 없는 한 사업비 지급을 할 수 없는데 시행사하고 대주하고 동의가 없으므로 그 다음에 온고들이 대주를 대위해서 신탁사의 사업비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판단을 어떻게 됐나? 재판 판단은 첫 번째로 분양계약, 사업약정, 그 다음에 신탁 변경 계약도 백화점의 분양에 관하여 각각 체결된 계약들인 이상 각 계약들에도 건물법이 적용된다고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은 이때 1심 법원은 법원은 보니까 이제 뭐 시익이나 이렇게 주장하고 보니까 이거 건부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 그런데 이제 청약의 유일로서의 분양 광고를 보기 어렵고 신림역 사거리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내용의 지명 광고로서 구체적 분양 없는 형식적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는 잘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두 번째 판단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단. 재판부 세 번째 판단입니다. 건부법 시행 전에 그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분양 광고를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워 광고가 건부법 부칙상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단. 우리 DBR이 2005년 4월 23일 이전에 분양받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잘 판단을 지금 네 번째까지 참 내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판단. 사업권 양수도 계약 및 업무 협약서에는 수분양자 총괄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시공업자, 신탁업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DBR과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2004년 9월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양수도 계약 및 업무 협약서에 따라 모두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다섯 번째까지는 잘 판단을 했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판단. 사업 시행자 내지 분양자 지위 및 분양자와의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대주가 인수하기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것 때문에 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부법은 적용이 되는데 건부법이 아까 5개까지 판단을 잘 내렸잖아요. 근데 5개까지 이렇게 판단을 잘 해서 이거 건부법은 대상이 된다. 근데 보니까 지금 대주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채권을 인수하는 회사일 뿐이지 사업 시행자가 아니니까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니까 좀 어렵다.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것 때문에 입증을 못해서 패소한 거예요. 자, 판단 여섯 번째. 또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패소한 이유. 화해 조항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하여 사업의 사업권 또는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서 백화점 분양자의 지위가 대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담보를 실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분양사업자 변경 신고서나 분양사업자 명의 변경 동의서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분양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 지금 패소한 이유를 이제 막 아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계속해서 지금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판단. 건축주 명의 변경함으로써 분양자 지위도 당연히 이전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건축주 명의 변경만 해서 당연히 사업 시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 판단. 대주에 대한 열 번째 판단입니다. 시행사와 그 다음에 시행사 연대 보증사 있지 않습니까? 합의서는 시행사의 대주에 대한 채무의 면책 사유로서 대출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공매를 통하여 배당금을 받을 것인지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양수하여 개발을 이익을 얻을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할 관청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업권 양수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11번째 판단. 신탁사가 2018년 9월 17일 공매한다고 공고한 뒤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매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대출 해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12번째 판단.
분양계약 등의 건물법 제2조 제3호 분양사업자 제5조 분양신고가 적용되면 본바와 같으나 각 규정을 근거로 건물법에서 정하는 분양사업자 지위가 대주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도 없다. 13번째 판단.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건물법에서 정하는 분양사업자 지위가 당연히 이전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법 나머지 조항들을 살펴보아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지금 증거 입증을 못했으니까 표시한 것이죠. 그 다음에 14번째 판단. 분양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신탁자산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게 분양사업자 지위를 이전하여 분양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사업에 관한 자녀 재산의 정산에서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 다음에 재판부 판단, 신탁사의 재판부의 판단. 원고들은 사업 약정 및 신탁 계약 변경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업 약정 등의 그와 달리 볼만한 그 규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업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대의에 의하여 보존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2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원고들의 채권자 대의권에 근거한 분양 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 47명이 소를 제기한 47명이 소를 제기한 이 건은 그래도 좀 진전되게 이렇게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로는 뭐 내가 만약에 거기서 했다면은 다른 주장을 했죠. 근데 지금 계속 안 되는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주장이 뭔거니, 대주 중땡이 대주가 아니다. 대주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아니다. 이거를 입증을 못했어요. 당연히 안 되죠. 대주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이제 우리 네 건에 이렇게 네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패소하니까 이제 다섯 번째에서는 다른 건으로 추가해서 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다음에 채권자 대의 소송 이걸 했는데 이거를 해도 대주가 그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시행사라는 것을 시행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소했습니다. 건법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건, 또 우리 이 사건이 또 패소해서 또 항소심을 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또 2020나 2011 2011443 또 이게 또 항소심을 진행했는데 2020년 3월 6일 또 접수하고 판결이 2020년 11월 11일 날 났습니다. 뭐 7개월 만에 빨리 했죠. 우리 47명의 소송을 진행한 이 건은 그래도 14개월 좀 끌었습니다. 시간을 끌고 재판되는 주장들을 다 보니까 많이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그런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입증을. 근데 이제 재판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2020년 이 항소심이 2020년 11월 11일 날 이렇게 패소 또 판결을 나니까 이 그룹은 47명 이 그룹은 항소심 이렇게 접수하고 진행하다가 취소해 버렸어요. 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1심 판결로 그냥 확정이 돼 버린 것입니다. 다 취소했기 때문에 1심 판결로 확정이 돼 버렸어요. 또 2020 나 이 건을 이 사건을 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또 법무법인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L땡땡 법무법인이고 뭐 간단히 또 이것도 났습니다. 1심을 무조건 다 인용하고 1심을 인용하고 이게 1심 판단이 뭐 이상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 판단을 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보니까 대주가 사건 일체를 플레이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소장 부분의 송달로서 그 시행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똑같이 났잖아요. 2019나 이 건하고 이제 항소심이 똑같이 판결 뭐 대동사에게 났으면 그냥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선행 소송이 패소하면은 어렵다는 게 좀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탁사에 대한 채권자 대의 청구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다. 잘못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1심에 그 패소한 또 우리 2020나 2006427 송땡땡 이렇게 또 몇 명 있습니다. 항소심 진행했는데 2020년 2월 14일 날 접수했고 판결은 2021년 1월 13일 11개월 이렇게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진행했던 그러니까 내가 공매로 사업 물건지가 뭐 이제 넘어간다 그 소식을 들을 때가 2020년 9월 말 30일 경에 이렇게 9월 말경에 들어가지고 10월 초부터 내가 다음 카페 이렇게 만들고 카페도 이렇게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저 카카오톡 그 단체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때까지 나는 이제 이 소송이 진행된 걸 몰랐죠.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도 모르고 했죠. 근데 이때에 내가 이제 소송 우리 계약자들이 지금 벌써 몇 건을 해서 항소심까지 막 판결을 받고 이렇게 그 진행되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건을 몰랐었고 우리 그 물건지가 이제 그때 2020년 9월 말에 이제 사업 물건지가 지금 다 넘어가게 생겼다 지금 받아 곧 된다 그런 소식을 접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거의 뭐 2009년도에 우리 그 호주로 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소식을 모르잖아요. 잘 진행되면 이제 뭐 내 그 들어간 투자 비용은 이제 받아낼 의향으로 잘 진행되기만 하고 아예 신경 껐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전혀 모릅니다. 누구하고 뭐 소식을 주고받은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나한테 또 은행권에서 그 우리 집사람 앞으로 소가 들어와서 2016년도에 또 직접 내가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냥 그걸 또 승소하고 또 그때 잠깐 또 한국에 머무르면서 했었는데 그때 현장에 한번 나 개인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보고 하고 조용히 하고 또 승소하니까 내 승소 소식을 알리고 그냥 조용히 또 있었습니다. 또 사업이 잘 그 추진되기를 바랄 뿐이고 그렇고 이제 진행돼 왔는데 2009년도 말에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2019년도 2020년도 그때 9월 달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이전의 어떤 소송 진행 사항이나 어떤 저 내용들은 전혀 내가 몰랐어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추후에 내가 이제 다 이렇게 문서를 확보를 하고 알고 이제 해봤더니 이거는 이렇게 그 소송을 진행하면 당연히 진다, 패소한다 하고 그때 당시 이제 몇 분이 이제 판결문을 막 우리 이제 진행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대주는 발뺌할 텐데 그거를 그저 내가 이제 물론 자료도 이제 많이 갖고 있고 하지만 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송을 진행해서 당연히 이제 패소할 수밖에 없었고 저 또 계속 이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2020 2020나 이거 또 한번 간단히 또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또 항소심 그 판결을 어떻게 낳는 거니? 아까 설명드렸고 이거 그대로 이제 동일하게 동일 소송을 해서 뭐 대동소이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패소했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건을 모르고 이렇게 진행된 거를 모르고 또 이런 내용을 그때 알았더라면은 더 쉽게 접근을 했겠죠. 더 쉽게 그 자료도 많이 그 확보를 준비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제 내가 옛날에 준비해둔 사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모에 들어가면은 내가 처음에도 그랬어요. 2000 그때 9년도에 그때 할 때도 이거 공모에 들어가면 나는 무조건 이긴다. 좋다. 공모에 언제든 치락해라. 하고 했었어요. 우리 그 네이버 카페 할 때 좋다. 그러면 돈 받기가 쉬워진다 하고 그때 하고 그때 알려드린 바도 있습니다. 왜냐 그때 농땡땡이 막 협박을 했잖아요. 공매 처리 들어간다 멋진다.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했는데 그러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을 안 드렸네. 이거 송땡땡 이거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했는데 판결을 또 어떻게 또 재판부가 항소심 판단을 내리는 거니? 대주가 사업권 일체를 시행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소장 부분의 송달로 서프레이스를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할관청의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백화점에 관하여 2004년 9월경에 이미 분양 행위가 있었던 사실 지금 완전히 지금 추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허가관청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신을 했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관청인 구청도 백화점 건물이 건물법에 의하여 분양 신고를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분양계약이 건물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제 판단이 아까 1심 우리 1심 판단을 아까 47명이 진행한 거기에서는 1심 재판부는 건물법이 인정됐잖아요.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업 시행자로 인정이 안 되니까 패소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소심에서는 이제 건물법조차도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할관청에 이제 사실 조회를 또 했죠. 법적인 진행을 하면서 이때는 우리 이제 우리 신림백화점 법인을 구성하고 또 계약자 대표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또 여기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좀 더 내용을 좀 더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조회하고 이때 또 온고 보조 참관인으로 또 참가를
시행사도 같이 참가를 하고 했어요. 좀 도움을 준 모양입니다. 시행사까지. 그래서 이제 관할 관청이 이제 사실 조회까지 이렇게 하고 한 모양입니다. 한 모양인데 사실 조회 온게 이제 이 건물은 분양 신고를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다. 당연히 이제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사실을 조회했는데 이 재판부를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 이게 분양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이렇게 그 해신 온 모양이다 판단하는 게 오류 판단하는 거죠. 오인 판단. 건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법 제4조 제3항 및 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이 사건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물법 신탁 계약 변경 계약에 의하여 신탁사에 대하여 신탁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분양 대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직접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프레이쉘이 대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행사가 신탁사에게 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인출을 청구할 수 없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은 또 이렇게 2021년 1월 13일 날 이렇게 항소심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패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9일 날 접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그 소송이 진행된지도 몰랐고, 뭐 호주에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때 내가 이제 우리 그 계약자님들한테 이제 그 단톡방 만들고 또 다음 카페 그 개설하고 만들고 또 이게 공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매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시점으로는 이제 이 법적으로 처리해야만이 우리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근거는 건부법, 이게 불법 행위로 인한 건부법을 의한 분양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탁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신탁사한테 청구해서 받아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동안 주장은 신탁사가 아니라 대주한테 청구한 거였어요. 대주. 니네들이 사업 시행자의 그 시행사에 지위를 인수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그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다 모든 건이 그렇게 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물론 저 대주한테도 이렇게 했지만 신탁사가 주로 주요한 타겟입니다. 신탁사.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지금 대주한테 청구할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 단순히 채권을 인수한 회사인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시점에서 이제 어떤 우리 소송에 참가 안 했지만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할 때 막 김이삼이는 뭘 모르고 뭘 진행해야 된다 무슨 혹은 막 소란을 막 혹은 막 반대하고 뭐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뭘 알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뭐 막 하고 막 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기존과 달리 어떤 근거에서 내가 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9 가합 516 539 우리 137명이 이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21년 3월 9일 해가지고 판결이 2023년 6월 21일 날 났는데 무려 2년 4개월이나 걸렸어요. 지금 1심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만큼 치열하게 법리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장이 자, 우리의 주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지와 백화점 건물이 아이땡땡에 매각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분양 계약에 따라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해 줘야 하는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되었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분양 계약을 해지한다. 당연하죠. 이제 앞선 선행 소송에서는 분양 계약 해제를 인정을 안 했잖아요.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 사업 물건지가 있으니까 이게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을 안 해줘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소한 것이죠. 일단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건은 건부법 적용 대상이다. 자, 세 번째 주장. 건부법 제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정산할 때에는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권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약정 등에서 건부법에 따르기로 정하여 이 사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켰으므로 신탁사들과 시행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벌써 사업약정서에 근거를 대면서 여기에 다 건부법에 따르기로 돼 있다. 이 사건 조항을 다 그 사업약정서에 각 대리사무계약서나 대출약정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보다도 사업약정서가 제일 우선이다. 그 사업약정서는 뭔 거니? 건부법이 적용되고 건부법을 위배한 사항은 다 건부법이 강행 규정이므로 거기에 따른다. 건부법에 따른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죠. 자, 그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거로. 그 다음에 제1 예비적 청구. 자, 시행사는 신탁사들에게 사업약정에 따라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시행사는 무자력이고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행사를 대의하여 신탁사에게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급 요청권을 행사하고 대주는 여기 사업비 지출 요청에 대하여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제1 예비적 청구입니다. 그 다음에 제2 예비적 청구. 신탁사들은 자금 대리 사무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분양대금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금을 집행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신탁사들은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신탁사의 책임을 이렇게 주장을 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또 어떻게 우리한테 주장을 하는 거니? 우리 이제 대주의 주장입니다. 대주의 주장 첫 번째, 대출 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 시행자 지위를 양수하지 아니하였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주장도 안 했는데 옛날 자기네들이 승소한 걸 재미 삼아 또 이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 그다음에
신탁사는 또 이렇게 간단히 이제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고 대주는 이제 그네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 그 신탁사들은 이제 주장을 어떻게 했는거니, 우리 그 소송 진행자 3명이 중복되거나 기판적이 저촉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3명이 일단 빼달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건부법 시행되기 전에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건축물로서 건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이나 사업약정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세 번째 주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탁사들이 신탁계약 등의 조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로 신탁사 지위를 승계하였더라도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두 번째 그 신탁사는 신탁법 제55조 제1, 2항에 등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상 책임을 면함으로 이와 관련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불법 행위를 주장하니까 여섯 번째 또 주장을 합니다. 그 신탁사가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온 소멸시효가 10년을 도과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서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공방을 주고 받으니까 1심 판단 그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재판부에서 판단한 내용. 판단은 이제 그 시행사는 변론 기일에 이제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시행사는 무조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이제 신탁사에 대한 판단, 첫 번째 신탁사에 대한 판단. 선행 소송은 사업약정의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한 청구이므로 기판적에 저촉되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세 명 있잖아요. 김땡땡, 송땡땡, 정땡땡. 이 세 사람에 대한 그 경우에 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한 청구, 이것은 기판적에 저촉돼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선행소송 그 3자를 위한 계약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3자를 위한 계약의 청구권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항소심에서 이제 그렇게 뒤집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이제 건법 적용이 된다 하면은 이제 다 구제받는 것이죠. 다만 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만약에 재판부가 3자를 위한 계약만 인정하면은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부법 시행 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주의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시간이 지금 1시간 10분이나 지났네요. 어차피 조금만 더 하고 이 전체적으로 자꾸 나눠서 오면은 그거 하니까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분양받을 자를 모집할 의사도 없이 일간신문에 거액을 들여 쇼핑몰을 짓겠다는 내용만을 알리려고 광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광고는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까 그 우리 그 계약자 정 47명이 진행한 1심 재판부의 판단하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잖아요. 똑같은 1심 재판부인데, 지금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봄이 상당하다. 이게 건국법 적용 대상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에 또 하려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재판부의 판결에 지금 엇갈리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와 실제 분양계약 체결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업 시행자가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2004년 9월 달에 했어도 그걸로 하면 좋겠지. 2005년, 2006년도에 그때 계약 체결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인 구청이 이 사건 백화점 건물이 건물법에 의하여 분양신고를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지금 이 판결 난 거는 다 지금 우리가 탄핵할 그런 근거들을 다시 항소심에는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2그룹 1심에는 물론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권 양수도 계약,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로 사업권 양수도 계약 및 업무 협약서에는 기존 분양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기존 분양 수분양자 해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비춰보면 광고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분양받을 자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사업권 양수도 계약 및 업무 협약서의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한 기존 분양 계약을 모두 해지하여야 한다는 기재만으로 그 이전에 체결한 분양 계약을 모두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근거를 제시해라 니네들이, 이런 말이에요. 여덟 번째, 2009년 1월 14일 추가 변경 사업 약정서에 건물법 정의 규정이 존재하고 시행사는 건물법, 건축법, 환경 관련 법령을 포함한 모든 법령을 준수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탁계약이나 사업약정에 건축법 조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개판으로 지금 써놨어요. 지금 원래 최초 2006년, 2007년 최초의 사업약정서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건축법 조항이 있고 다 관련돼서 있다 하고 우리가 제출했는데 이 재판부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2009년 추가 사업약정서에 그렇게 표시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개판으로 지금 올해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세히 안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리에 대한 오류가 있고 근거에 대한 판단 오류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이러한 증거 때문에 건물법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열 번째, 건물법 요구하는 사항의 계약이 포함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신탁계약이나 사업약정서 조항의 편입이 간주된다거나 조항의 효력이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지금 이미 부정하고 들어가니까 이런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런 것을 다 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부장자들인 원고들이 수탁자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그러니까 대법원 했는데 이걸 또 잘못 한 것이죠. 지금 이게 다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반박하고 다시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 또 증거를 들어서. 제1 예비적 청구. 두 번째, 시행사가 신탁사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탁사의 시행사에 대한 사업비 지출 의무가 곧장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주가 이에 동의할 의무도 없고 대주나 또 대주 두 번째가 동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13번째, 대리사무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1순위 정산 대상인 제세 공과금부 등기 소송 및 대리사무 보수 처리 비용은 사업이나 신탁 계약에 처리된 세금이나 관리 비용에 국한된 것이고 분양대금은 제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것도 또 지금 항소심이나 그다음에 2그룹 여기를 다 좀 대부분 판례를 들어서 지금
그 사업비가 분양대금 포함된다고 지금 제시했죠, 근거로.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엉터리로 한 것입니다. 또 제2, 또 14번째, 신탁사들이 건물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나 사업약정 등에서 이 사건 조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탄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놔야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15번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원이 신탁사들에 대한 사업비 지출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2년 4개월 만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패소 판결을 내린 어떤 주야 원인은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앞선 선행 소송들이 막 다 패소하고 대부분까지 가서 패소하고 확정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우 불리하고 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번 내린 것을 뒤집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사건도 마찬가지고 한번 다른 검사가 판단을 내린 것을 또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판결문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보면 다 그 중복된 거를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소송은 전혀 다른 어떤 청구고 하다 보니까 좋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보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소송을 진행한 이제 법무법인에서 검토 의견서를 보내왔잖아요. 그 검토 의견서를 나한테 그때 작년 6월 30일자에 보내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검토 의견서를 내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서 이거 첫 번째, 너무 우리 그 변호사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을 안 했다. 재판부가 오인한 게 많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만 보완을 하면은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시해 온 것입니다. 그 사항이 내가 다음 카페에 이미 올려놨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소송을 진행한 우리 계약자님들한테는 전부 내가 다음 카페에 올려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일부 계약자들한테는 다 검토 의견서를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해라 하여서 다 보내준 것입니다. 그거를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 이걸 하면은 얼마나 이제 우리가 분위기가 반전됐나, 또 확실해졌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그 검토 의견서, 우리 그 법무부인에서 보내온 검토 의견서입니다. 첫 번째로 건문법 시행 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여 다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도 인정했죠. 이거 가지고는 모집 폰모양이다 다.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우리 법무법인도 포기한 거예요. 이 부분도. 또 두 번째, DBR과 우리 시공사 사이에 2005년 10월 27일자 도급계약서 공사 도급계약 기본 전제 조건에 의하여 기존 수분양자들이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 분양 계약이 모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5년 10월 20일 DBR과 시공사 도급계약서 보니까 이미 다 간접 증거죠.
해제되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충분하다, 이게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양자 총괄표를 입수한 다음 그 수분양자들을 찾아서 일일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증거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면 또 우리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실무자들을 접촉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사실 확인서를 증거하여 서증을 제출하고 나아가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다. 복잡합니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 나는 해서 해보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2009년 1월 14일자에 작성한 추가 변경 사업 약정서에 건축물 분양법에 관한 정의 규정이 전제하고 피고 브레이셀은 건물법 및 건축법, 환경 관련 법률 포함한 모든 법률을 준수하러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신탁 계약이나 이 사건 사업 약정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까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했다고 엉터리로.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적시한 이와 같은 규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9월 10일자 사업약정서의 제4조 이건 계약은 각과 정간에 체결되는 대리사무 계약과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이건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강행 규정에 위배할 수 없고, 나오죠. 약정서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위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전혀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제시했는데 이걸 보지도 않고 엉뚱하게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신탁을 정산할 때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 권리보다 우선은 정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건물법 제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건물법의 상위 강행 규정이고 관련 계약에 이 사건 조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처럼 관련 법령의 강행 규정이 위배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약정이 있으므로, 아까 사업 약정에서 있으니까 결국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 편입돼야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물리 해석상 합당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우선 정산 채무 여부는 아까 2008년도 그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잘못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수탁자에 분양된 신탁 부동산 매각 대금 채권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 대금 반환 채권과 상계하거나 공탁한 것이 정당한 사무처리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바로 수탁자의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 채무를 인정한 전제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다시 이제 심리를 해주도록 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 지출 요청권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 의무 여부도 이미 대법원에서 2014년도에 그 판결을 내렸는데, 그 사업비에는 이제 이것도 추가로 알아낸 것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에서 2014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 사업비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도 포함되므로 이게 판결이 다 있어요. 이게 이 근거가 다 있으니까 전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해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검토 의견서를 제시를 해왔어요. 그래서 나도 이건 건물법이 적용되고 불법 행위가 이거 하는데 이거 전혀 다른 어떤 판단을 내렸다 해서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단순한 이게 좀 더 확실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주장할 때는 뭐 사업 시행 전에 토지도 구입을 안 했고 또 설계 변경도 했고 또
어, 또 그 분양됐다 해도 전부 해제됐으니까 분양 계획이 해제됐으니까 건법법 적용 대상이다. 또그 법무부 유권 해석 법무부가 아니라 법제처 유권 해석이나 전부 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건법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애초부터 이렇게 부인하다 보니까 이게 주장이 전부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그 계약자님들이 이제 이제 그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내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항소심에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항소심은 아직 더 정리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고 이제 우리 2구로 1심에 이제 제출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패소한 이유가 우리 전에 선행 소송에서 계약자들이 패소한 이유가 우리 관할 관청에서 해실한 이유가 이거는 뭐 건법 건축물 허가를 신고한 게 아니다 해서 이렇게 그걸 또 인용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2009년 8월 22일 날 2009년도 벌써 오래됐죠. 내가 호주로 오기 전에 관악구청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해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물론 이제 2그룹 1심이나 항소심에 다 지금 반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다 들어갈 겁니다. 자, 그때 내가 2009년도에 이미 이 관할 관청이 질의해서 해실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해신 답변 요청 사항 문건이 그때 내가 이제 건축 허가 관련해서 정부 행정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막 문서도 복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람하였으나 분양 신고 관련 서류가 없어 문의한 바 2004년 8월 4일 건축 허가를 득하여 분양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열람하지 못한 바 서류를 찾지 못하여 시행사에게 분양 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 신고를 받았다면 다시 한번 행정 정보 공개 요청하여 열람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으로 내가 질의를 했어요. 답변이 문건이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관련 법령인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은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어 2005년 4월 23일 날 시행된 사항으로 동대지상의 건축 허가는 법률 제정 이전인 2004년 8월 5일 처리되어 건축물에 관한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닌 이미 분양 대상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이때부터 건축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어떤 상황입니다. 이 건축가 애들이 그냥 받아놨습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놓고 또 그때 당시 또 2009년 8월 5일자에 내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2009년 8월 5일자에 자, 이 질의 내용이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후 설계 변경하여 한 상가를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이게 분양법 적용 여부를 물었는데 건축법 적용 여부를 물었는데 자 해신 내용이 이 건축법에 의해서 제 규정에 따라 이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허가 여부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이 국토해양부에서는 벌써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허가 여부 관계없이 이 법률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건법 적용 대상이다. 이런 답변을 내가 받아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2006년도부터 이렇게 그 분양 그 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건법 대상이다. 나는 이제 그때 인지를 했죠. 인지를 하고 지났죠. 근데 이제 이런 공매 공매가 되고 이 사업지가 이제 넘어갈지는 몰랐죠.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걸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2020년도에 이제 나한테 저 연락이 와서 또 넘어가서 이거 확실히 또 이렇게 이 건법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공매로 넘어가면은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를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2020년 9월 16일 날 이미 그때 또 관악구청에 내가 또 우리 질의를 합니다. 그때 질의한 게 뭔 거니? 니네들이 잘못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계약자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니네들이 잘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제 아까 2009년 8월 20일 날 잘못된 해석으로 보니까 니네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으로 분양 신고 없이 업무 처리한 사항에 대한 보상 요구 하시는데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어 6월이 경과한 2005년 4월 시행되었고 부칙 2조를 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신림백화점은 2004년 8월 5일자 우리 구로부터 건축 허가를 득하고 이미 이 법 시행 전 최초 분양한 것으로 신림백화점은 우리 구의 분양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자 2004년 8월 5일자에 건축 허가를 득하고 이 건축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이 건축 분양 신고 대상 아니라고 지금 하잖아요. 이렇게 또 받아놓고 이렇게 받아놓고 이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을 이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받아놓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뜬금없이 이제 신탁사 원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관할구청에 그때 당시에 질의하고 그러니까 관할구청에서는 뭐 대상 아니다고 하시를 하고 해서 신고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2023년 9월 6일 작년에 또 한국 들어가서 또 내가 일 보면서 일 본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또 확실하게 또 근거를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시행자 최초 분양하였다고 보는 근거 요청에 대하여는 니네들이 그럼 지금 최초 분양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대라 나한테 알려주라 근거를. 그랬더니 이제 해당 건축물은 우리 구로 분양 신고 접수한 바가 없으며 접수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분양했다는 걸 지네들이 알 것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시행 전에 9월 4일 및 9월 10일자에 임의로 조선일보에 분양 광고하여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새끼들 미친놈들이 인지만 해갖고 어떻게
되냐 이 말이 인지만이 인지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니네들이 그 분양 신고 대상이 아닌지 분양 계약 받은 사람들을 제출해라 하면 간단할 거 아닙니까? 인지했다는 거예요, 인지. 예? 근거를 대라 하니까 인지해서 처리를 안 했다. 얼마나 저 중대한 지금 이거 저 잘못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까? 음? 그리고 2021 가합 516 539 분양대금 반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여기 그 신탁사 준비 서면에 2007년 9월 10일 사업의 악정사 체결 전후 같은 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우리 구에 질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 신탁사가 지금 구청을 지금 핑계로 해서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니네들 책임이다. 다 했는데 이때는 그 근거를 대라 했더니 질의 내용과 우리 구의 답변 요청사항에 대한에는 답변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죠. 이거 없지요. 확인해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지금 일이 관할 관청도 허가 관청도 마찬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설명을 이제 드리겠지만 우리 그 최초의 대주 PF 자금 대출해준 대주 그다음에 농땡이죠. 그다음에 신탁사 최초의 신탁사 그다음에 관할관청 이 세 곳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예요. 지금 근거가 확실히 하니까. 그다음에 왜 그동안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선행 소송에 대해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했어요. 거론을 않고 했는데 이게 2006년 2월 15일 날 최초의 시행사하고 또 그다음 시행사하고 그 사업 양수도 한 그 건이 있습니다. 이게 신림동 복합 쇼핑몰 신축 사업 관련 사업권 양수도 계약 및 업무 협약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한 건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 보면은 지금 막 마치 수분양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막 그거를 저 얼마 뭐 공제해주고 얼마 공제해주고 반환해주고 뭐 해지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록에 채무 내역서나 사업 수지 분석표, 토지 조서 이것까지는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매대금 총괄표하고 명도 조서 총괄표하고 수분양자 총괄표는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이게 매매대금 총괄표, 그 다음에 명도 조서 총괄표, 수분양자 총괄표 없어요. 없어. 암만 찾고 어떻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1심에 패소하고 이거를 저 분양 수분양자가 전부 그러니까 보면은 금액도 상당히 됩니다.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막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계약서의 근거에서 보면은 보면은 이게 수분양자 해약금 반환금으로 해서 39억 6,400 막 이렇게 있잖아요. 분양 뭐 재분양자 납입공제 그러면은 이 2006년 2월 달에 이 계약이 체결됐지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계약서가 2006년 2월 달에 체결됐는데 이 분양 전에 분양 계약들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설명했다시피 검토 의견서에 우리 법무법인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최초의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경우에 이걸 다툴 시력이 없다.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각고의 노력 끝에 전부 해가지고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저는 이제 증의를 내세워서 했지만 이게 지금 대금이나 수부장자의 총괄표는 형식상 이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서 그 갚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작성된 것이다.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게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공방을 증의를 내세우고 공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그 증언한 내용 중에 완벽하게 클리어되지 않았다. 몇 명은 지금도 남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그걸 증명해봐라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개지죠. 클리어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파악을 하려고 수부장자 총괄표를 얻으려고 시행사 대표하고 계속 한 6개월 동안 주고받고 막 하고 막 밀고 땡기고 하고 했는데 이 자료는 전부 있다 해가지고 하고 또 곧 주겠다 다 준비돼 있다 주겠다 하고 막상 이제 우리 저 임원 두 사람 시켜서 이제 가봤더니 내가 원하는 그 자료는 없어요. 근데 저 임원들은 저 중요한 거는 모르니까 그 계약서에 내가 모든 책임을 지네들이 들어간 비용을 내가 전부 책임져 주면은 그 주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목록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게 없어요. 그걸 그 저 내가 원하는 그거 지금 다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물어봐라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그뭐벌 필요도 없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6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이거 해왔는데 이게 필요 없다. 하고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어떤 거를 안고 또 막 고민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어떻게 찾을까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재무제표를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이 빵이었어. 그 만약에 수부장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게 매출 아닙니까? 매출이면은 그거 다 표시가 돼야 되는데 빵빵원이 만약에 10만 원이라도 표시가 돼 있으면은 또 거기 또 입증하려고 했을 텐데 빵빵원이에요. 빵빵. 또 2006년도부터 그 시행사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행사는 매출이 잡혀 있고 분양대금 다 잡혀 있고 이렇게 항목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 다트에 금융정보 거기에 그 회계법인이 감사한 내용을 올렸어요. 그 회계법인이 전부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작성하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빵빵원이 그러니까 아까 막 뭐 일일이 그 실무자를 찾아다니면서 막 해제나 사실 확인서 뭐 진구하자 뭐 수부장자 총괄표 입수해서 막 이렇게 서증으로 막 일일이 확인하자 막 또 지금 현재 그 계약자들하고 옛날 계약자들 비교해서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빵원인데 없는데 이게 가짜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그 수부장 이게 이제 증거로 이저 사업 양수도 이 계약서 이제 증거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증거하고 자기네들이 보고한 그 감사 보고서가 맞지가 않은데, 응? 그저 그러니까 시행사 대표가 그저 증언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는 표시만 했을 뿐 그거를 빌린 거를 갚으려고 표시만 했을 뿐 그거는 정상적인 분양 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을 그렇게 했고 또 그거를 근거를 딱 제시를 했으니까 하나도 없다고 제시했으니까 전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제. 음? 음. 그러니까 아예 분양 자체가 없었다는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건부법 대상에다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관할관청이나 또 최초의 그 신탁사나 이것들이 잘못했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아까 그 근거에서 지금 이 근거에서 지금 다 드러났어요. 지금 내 근거를 설명해 줬잖아요. 이런 근거 그래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지금 우리 그 2그룹 1심 거기에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제시해서 이제 8월 29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판단이 있네요.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항소심 이것도 이제 이
여기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참조해서 또 종합적으로 착 이렇게 정리해서 할 것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9월 중에 이제 또그 손해배상 청구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주 신탁사 허가 간청 지금 잘못된 부분이 이제 싹 증거로 확보되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1심 판결문에 또 딱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금 오후 1시간 46분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전부 우리가 우리 검토 의견서 하고 그다음에 1심 판결문 판결 난 거를 전부 뒤집을 수 있는 또 우리 검토 의견서 내면서 우리 변호사들조차도 이런 것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클리어해졌잖아요. 이제 다 증거를 다 준비돼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뭐 다른 판단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심 재판부의 판단도 갈렸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건국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근데 대주가 사업 시행자 지위가 아니니까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패소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런 걸 주장한 게 아니고 우리 신탁사가 불법 행위를 해서 최초에 신탁 계약이나 그다음에 대리사무 계약에 이게 건법에 의해서 다 그 조항이 수부장자 보호 조치 조항 그게 뭔 거니 어떤 파산이나 부도나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제일 우선적으로 분양 수부장자한테 배당을 하고 그 다음 순위에서 이제 제일 1우선 수익권자한테 배당하고 이런 순위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유법을 저질렀다. 또 그 유법을 저지른 이유가 모르고 한 게 아니라 다 이미 사업 약정서에 다 사자 시행사, 시공사, 대주, 신탁사 전부 사자 간의 사업 약정서에 건법 적용된다고 다 약정해 놓고 그 증거 다 지금 다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분양 수부장이 안 됐다. 아예 수부장 최초의 시행사는 수부장을 아예 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또 주장을 했고 이게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수부장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선행 소송 진행했던 계약자들은 대주한테 청구해서 니네들이 사업 시행자니까 시행사니까 분양대금을 반환해달라 했는데 그걸 입증을 못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청구 취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청구한 게 우리가 청구한 게 뭔 거니? 지금 분양대금에 대해서 한해서 하는데 공매대금은 신탁자산입니다. 신탁자산. 그 다음에 몰치금 154억 돈 몰치금도 신탁자산에 편입돼요. 그러니까 신탁자산에 편입된 게 그거를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가 있고 그게 건국법이 적용되니까 그걸 당연히 사업약정서에도 건국법에 적용된다고 니네들이 표시를 했고 약정했고 또 대리사무 계약이나 신탁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계약서들이 이 건국법이 위배되면은 다른 어떤 계약 조항보다 이게 건국법이 우선이다. 다 사업 약정에 사자 간에 다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어요. 그게 입증됐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분양대금이다. 이 대법원 판결이 2014년도에 난 게 있다. 그걸 제시를 했고 뭐 지금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다. 예? 그래서 니네들 신탁 지금 배당금 그거를 다 우리 분양대금을 반환해 달라 이런 것이고 다만 개발비는 이 신탁 자산이 아닙니다. 신탁 자산 다른 성격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이 신탁 자산에 대해서는 개발비라는 것은
이게 준공되고 추후에 MD 조성이나 이렇게 더 건축물 이게 아니라 이제 소유권 이전되고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분양 뭐 관리단을 형성한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 홍보 막그 비용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한 그런 비용들인데 이 성격이 틀려.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개발비가 됐던 그다음에 분양대금이 됐던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예? 만약에 분양대금을 우리가 여기에서 받았다, 청구해서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분양대금 빼고 이제 손해 본 거 뭐 이자나 그 피해 본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청구하면 되는 거고, 만에 하나 이제 분양대금조차도 못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다 포함해서 이제 승소만 받아낼 수 있고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대충 이렇게 해서 전에 선행 소송들이 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소송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그 청구는 주체니까 주체도 틀리고, 그 대주가 사업 시행사인지 뭐 아닌지 뭐 우리가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혀 그건 논외고. 그런데 이제 전에 그 선행 소송에서는 그거를 입증을 못해서 패소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건이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옛날부터 전부터 내가 각종 자료를 다 준비해서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증거 확보를 또 갖고 노력 끝에 또 했고, 그래서 안전히 이제 뭐 편안하게 판결을 기다려 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손행 소송 때문에 항소심에서 한번 판단 받아봐라 이렇게 할 경우도 뭐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시한 근거 자료들이 전혀 다른, 다 클리어할 수 있는, 다 탄핵할 수 있는 근거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그동안 계약자들이 그 소송을 했는데 왜 패소할 수밖에 없었나, 또 청구를 왜 잘못했나, 또 어떤 그 입증 근거들이 부족했나,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다소 어렵게 이렇게 생각되시고 할 수 있겠지만은, 굳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린 이유는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그 근거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어떤 지금 소송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를 하고 판단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계약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고 어떤 실수를 많이 했나, 또 이런 것들을 또 간략하게 또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내용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승소하는 그날까지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응원 댓글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소식을 바로바로 또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 바로 또 뜹니다. 뜨니까 바로 볼 수 있고 하니까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내가 소송 진행하는 소식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